제가 보니까 역시 이진간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거 중계재판이거든요. 그러면 음. 김건희가 네.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윤석열과 김건희가 드디어 한법정에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재판 뭐였었죠? 바로 건희건희 김건희 재판이었죠? 제가 오늘 두 가지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씨의 메간매직 재판을 다녀왔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김건희의 메간매직 재판이 뭐냐?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꽂아줬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보내주려고 하고, 아니면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보내주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묶어서 하는 재판이 바로 메간매직 재판입니다. 5명의 피고인이 보입니다. 이 5명의 피고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선수재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권한이 없지만 주변의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권력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뇌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김건희 씨라는 겁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누구냐? 이봉관이 누구야? 서희건설 회장입니다. 김건희한테 1억 300만 원을 갖다 줘요. 그리고 이배용은 국가교육위원장을 김건희한테 선물 받습니다. 금거북이를 줘요. 거북이를 주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을 받았다. 서성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로봇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입니다.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콘스탄틴 시계 하나를 줘요. 그리고 김상민, 이 사람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25년도 12월 달에. 이우환 화백 기억나죠? 그때 주진우 기자 막 나오셔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보도했었던 거. 이 그림이 약 1억 원 상당이래요. 이거 약간 전부 다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로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반클리프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겠지. 하지만 이우환 화백 그림은 10년 전 가격이 1억이라는 거예요. 계속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1억보다는 사실상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 어쩐지 이상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그 유명한 최재형 목사, 이 디올백을 교부했다. 53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이봉관은 뭐라고 주장하냐? 공소장에 나온 내용 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뭐라고 주장하냐? 내가요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거 맞아. 하지만 선물이었어. 윤석열이 당선되는 선물이었어. 어떤 선물이었느냐? 새로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휴지 선물을 한 것도 아니고 1억 원 상당인데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대호야 하면서 1억 원 상당을 선물을 한 거죠. 그럼 그에 맞는 징역을 선물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엇갈리는 주장을 김건희 측에서 이제 중간한 게 뭐가 있냐? 목걸이와 함께 박성근이 서희건설 사위거든요. 이 사위가 이 뇌물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의 비서실장이 돼요. 박성근 관련된 인사 쪽지를 줍니다. 김건희한테. 근데 김건희가 그거를 돌려줬다라는 거야. 반대편에. 근데 본인이 말했잖아요. 단순 선물이라고. 근데 청탁이 들어갔네? 본인 스스로의 논리도 잘 맞지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서성빈 드론돔 회장은 어떤 게 있느냐? 아크로비스타를 가요. 그래서 김건희를 만났어. 시기를 찾는데 시기가 좋았나 봐. 김건희 딱 보더니 아우 나 이거 손이 없네, 민망하네, 해외 순방 갈 때 명품 시계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잠깐만. 내가 학교에서 좀 보던 건데 좋은 시계 딱 하나 차고 갔는데 일진무늬 언니 오빠들이 뭐라 그래? 너 시계 좋아 보인다? 그렇죠. 야, 한 번만 차보자.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그렇죠. 하여튼간 그랬었는데 시계 자체가 약 4천만 원 가량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김건희 씨한테 구입을 해서 주는데, 이거 여사님 드릴 거니까 할인해줘요 해서 할인을 받아요. 그리고 김건희한테 500만 원을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피고인과 김건희 둘 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배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랑 원래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김건희가 원래 고가의 화장품을 많이 선물을 줬대요. 그 가격이 한 60만 원에서 한 몇백만 원 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두꺼비를 선물해 준 것은 그냥 축하용으로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근데 금 두꺼비가 뭘 물어다 줬느냐? 이 사람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었을 때 과연 이 금두꺼비는 진짜 축하 선물이냐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요. 나 이거 가방 받았어. 인정을 하는데 영상까지 다 나왔는데 예, 그랬는데 이거는 몰카라는 거예요. 몰카범이라는 거예요. 진짜 몰카범이기 때문에 아니, 인정할 수 없다. 자기가 받아놓고 몰카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죠. 어,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12월 19일 날 접수가 돼서 특검법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래서 6월 말까지 1심 선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혐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방금 말했던 사람들 중에 김상민 검사 이외에는 전부 다 공동 피고인입니다. 오늘 피고인 7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변론은 불리합니다. 알선수재, 김건희를 주축으로 한 알선수재가 있고요. 나머지는 증거인멸이에요. 여기서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명은 알선수재, 3명은 증거인멸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다.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나와요. 박미경 비서, 양창호 운전기사. 박미경 씨는 김건희 씨의 비서고 양창호 씨는 김건희 운전기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조선표 부장이거든요. 어떻게 판결 내릴지 모르겠어. 진짜 아리송해. 근데 상당히 원칙주의자 느낌이 나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김건희의 메간매직 사건이 있고요. 김용현의 군기누설. 그러니까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들 명단을 빼와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김용현한테. 그거와 관련 재판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어요. 건진법사랑 그 이전에 세무처장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허위사실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된 재판 3개를 받고 있다. 그냥 딱 진짜 원칙주의자 느낌이야. 이미 다 정하고 온 느낌이 강하다. 오늘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걸로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화를 내더라고요. 화 낼만 한데. 아니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증인들. 그렇죠. 그렇지, 이 왜 안 와? 김건희 그 운전하는 사람 기사분 그리고 비서 안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변호인이 분리됐으니까 판사가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나갔어. 소리 소문 없이 갔어.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미 좀 떠났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배용 변호사가 아이 제가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이 됐다고 오라 그러라고 하면서 불러. 그래서 확실히 좀 엄격한 판사는 맞는 것 같아. 제2의 이진관 판사가 등장하나 약간 기대는 좀 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들었을 기대는 때. 한번 해볼 법하다. 그치. 이제 그리고 어. 이 주신문 시간 어. 위 올려봐. 보면 2시간 1시간 이러잖아요. 시간 같은 경우에도 특검 측은 몇 시간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몇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딱 잘라가지고 본인이 주신문 시간 줄여버리더라고요. 변론 시간이랑.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타임라인이 있어. 왜냐면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무한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 3월 20일 같은 경우에 다음 재판이 있고 3월 26일 날 이봉관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했다 그러죠. 근데 증인으로 이제 한 번 더 출석을 하게 되고 이제 6월 달쯤에 선고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오늘 김건희 재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우리 김건희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 하루 종일 고개 숙이면서 재판을 받더라고요. 윤석열은 해맑았어 오늘. 내 생각에는 감옥 체질인 것 같아요. 건강도 좋고. 근데 김건희는 확실히 좀 사람이 우울해 보여요. 잔소리를 한 사람은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졌어. 한 사람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 차이 아닐까? 그러면 자. 이제 윤석열 재판 한번 우리가 오늘 윤석열 재판은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뒤에서 지지자들이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재판정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방청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위협을 받았었고 특검도 그리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도 이미 협박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진관 부장이 지금 재판을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진관 부장님이 좀 몸조심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기대가 되잖아. 왜 기대가 돼? 이 재판이 명태균 재판이거든요. 윤석열 명태균 재판.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에게 유리한
별가치를 계속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약 2억 원 가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여기서 다. 근데 우리는 기대되는 게 이진관 부장이잖아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을 줬었거든요. 김건희가 1년 8개월 받았을 때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매우 디테일하게 재판 진행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디테일이 보였다는 거죠. 우선 공소장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특검이 사실은 요구해가지고 변경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 1심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무죄를 줬었고,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보냈는데 실제로 특정해서 이득을 준 것이냐, 이게 불분명하다고 무죄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항고심에서 성면 요구를 해요. 당시에 형법 3조에 보시면 1항과 3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거죠. 김건희 씨는 기부와 관련된 일, 그리고 물건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 가지고 죄가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왜? 그 이전에 김건희가 애매하다고 해서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해볼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의 시각에서는 총 여론조사를 몇 번 줬냐? 58회나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14회밖에 안 했고, 특히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받은 거 3번밖에 없거든. 공소장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진관 부장은 사실 별 특별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이나 명태균 측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받아줄 생각은 없다라는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변경된 내용들이 과거에 김건희가 무죄를 받았었던 그 사유가 됐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바꿔준다고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증인을 딱 3명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은 강혜경 씨랑 김태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 이렇게 3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이름만 보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부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명태균은 아유 저희는 싫어, 이거 증인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뭔 소리야. 강혜경이랑 김태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관련돼서 매우 핵심적인 사람 아니냐. 1심에서 많이 하더라도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증인 채택이 됩니다. 윤석열 측에서 아니 어차피 증언 거부할 건데 뭐라 부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야 이 자식아 질문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를 채택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선택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다 채택이 됐는데 강혜경 씨는 1시간 반, 김태열 씨는 1시간. 그러니까 야 특검 측 내가 너네 얘기는 들어줬으니까 너네가 그 이전에 말했던 시간을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택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이진관이다 라고 느꼈던 것이 이거 중계재판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드디어 한법정에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정조사 보시면 모든 음성 영상 다 튼다 그랬어요. 근데 웬만한 재판은 전부 다 음성 안 틀어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진관 부장은 풀로는 안 듣더라도 잠깐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재판이라고 그랬죠? 중계재판. 시민들이 직접 이 음성 녹음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전 의미로 들려요.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 CCTV 누가 깠습니까? 이진관 부장이에요. 그렇지.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 그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판단하시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렇죠. 좋아요. 네, 이건 시간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4월 14일. 예, 이거 정해졌네 지금. 그렇죠. 야, 이거 메인 히트작이다.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거 서로 눈만 마주쳐도 이거는 기사 쏟아진다 이거. 아, 4월 14일 날 견우와 직녀의 모임이 있답니다.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